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 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건강식품입니다. 저 홍삼 먹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은 무엇일지 열어볼게요. 네, 내추럴 엔도텍, 대원제약, 그리고 셀바이오텍 종목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있고요. 송해, 이 송스베라 광고 모델이시더라고요. 이 비타민C 제품의 광고 모델로 송해 할아버지가 됐다라는 소식인 것 같고요. 또 설 선물로 건강식품 많이들 하셨을 것 같고요. 고령화, 식약처 등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100세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실 골골하면서 100세 사는 것보다는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위원님만의 뭐 건강 유지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딱 세상에서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담배랑 술입니다. 그래서 전 두 개를 안 하죠. 의외예요. 술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이 생기셨거든요. 제가요? 네. 저는 술을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네. 1년에 그 맥주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 반잔? 소주는 반에 반잔? 아. 그리고 와인은 그냥 조그만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와인. 그거 한 두 잔? 그게 좋으시네요. 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요가 정말 열심히 하고요. 네. 딸기라던가 이렇게 제철 과일 주스를 많이 챙겨 먹는데요. 이런 제철 과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거를 최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 좀 많이 대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요. 최근 호감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 셀바이오텍, 대원제약 세 종목이 지난해 10월쯤에 검색어가 크게 많이 올라갔었네요. 호감도 크게 상승했고 최근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야지만 이런 종목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그 건강 보조식품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1인당 GDP가 뭐 3만 달러 시대에 근접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부류는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 복용하는 일단 약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성인병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고혈압이요. 그리고 당뇨, 그쵸. 그리고 심장질환 계통인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약을 장기 복용하는 데 있을 거예요. 뭐 맞아요. 어르신들 보면 네.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그런 약이나 그런 것들이 커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병은 그냥 지난번에 막장 드라마 있었잖아요. 오로라 공주에서 암도 뭐 생명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그런 병과 친해지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많이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보조식품도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팔리는 네.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매년 지금 시장에서 5에서 6% 정도 성장하는데요. 작년 경우에 1,020억 달러 시장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9%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갔고요. 우리나라도 1조 5천억 시장이니까요. 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요. 종목들도 커지는데 일단 종목 자체들이 건강한지도 저희가 오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내추럴 엔도텍이 요즘 정말 핫하거든요. 지난해 10월에 상장이 됐는데요. 꾸준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수온가요? 여성들 갱년기 관련한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멘텀 받아서 그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말할 때는 어떤 주식을 얘기할 때는 제가 다 써보거나 직접 아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듣보잡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지금 네. 나왔거든요. 백소라는 것은 제가 쓸 일이 없죠. 제가 들어본 그쵸? 적도 없는데. 여성 갱년기니까요. 40대, 50대 여성의 갱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주위에 뭐 동창한테 물어봤어요. 여자 동창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뭐 관심 있어서 먹어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또 찾아봤더니 GS나 CJ 오쇼핑 이런 데 많이 좀 나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올라간 것은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뭐가 또 제품이 있는데 그 백소가 미국에 있죠. 미국에서 네. 뭐 특허를 뭐 땄다는 얘기 추론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네,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든가 이런 캐나다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매출이 발생하는지 안 나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요. 이런 것들에 들은 재료로 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주식은 지금 화면 보니까 6만 원을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주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제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4군데 증권사가 이 레포트를 냈는데요. 이 회사에 냈는데 목표 주가 평균이 7만 5천이 나오니까요. 그런 걸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의 관심주 한번 넣어놓고 앞으로 흐름 보시면서 미국 진출이 정말 가시화될 때 그 흐름 염두에 두고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내추럴 엔도텍 말고도요, 저희가 셀바이오텍도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 5년 전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0원이던 주가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 23,000원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듀오락인가요? 그 유산균 관련 제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먹기 쉽고 그래서 종종 먹거든요. 이 제품은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제품 아까는 그 내추럴 엔도텍은 잘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네. 셀바이오텍은 이제 간혹 들어봤고요. 특히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가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가 이런 쪽에 유산균이 거의 뭐 그쵸, 덴마크 우유 종주구라고 유명하잖아요.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서도 여기 수출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쪽은 그 기본으로. 그래서 덴마크에서도 점유율이 70%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품질력은 아마 그 정도면 품질력은 인정받고 있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최근에 이런 주식 가치들 쑥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흐름은 좀 봐가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제약주들 올해 시장 자체가 부진했던 가운데 제약 업종만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올 한 해 동안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요, 제약 섹터에 대한 의견, 뭐 그 안에서 혹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그룹에서도 바이오 쪽 많이 투자한다는 그렇죠. 거, 여러 얘기 많이 하고 오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요, 제일제당에서 요 사업 부분 있잖아요, 제약 부분 사업을 또 분사한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룹들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항상 연초되면 이제 각종 정부 정책에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키우자 이런 얘기, 벤처 키우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또 하나 있어 보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런 고령화 사회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네. 더 심각할 수 있죠. 지금 거의 30년째 한 자네만 낳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시장이 엮여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 유학 가는 친구들은요, 먹을 약을 다 사갖고 갑니다. 그만큼 믿을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중국에 가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특히 먹을 제품에 관해서는요. 특히 약을 그래서 한국에서 다 사고 갔고요. 한국에서 제가 유학생 부모를 아는 사람인데 사서 보내요. 뭐 아프다 그러면 여기서 처방을 어떻게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어떤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것에 많이 제약 업종이 지금 중심이 와 있고요. 그 한복판에 산화 제한이라는 것이 풀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유한양행, 특히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주가 많이 오르는 것이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이제 말이 나오면 그 건강 보조식품 쪽에서는 저는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네. 대상에서 나온 제품이 대상은 청정원 아니에요? 뭐 대상에 보면 각종 그 건강 보조식품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 본다면 대상 같은 것도 오히려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막간 질문할게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서 제약사업부 분할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그쪽 부분 매출액이 다른 유한양이나 좀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안에서 치열한 또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동아제약이 제가 알기로는 37년인가 1위를 했어요. 37년인가 47년에 1위 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1위로 내려왔는데요. 올해 다시 격전이 벌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업체 전반에 대해서 또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저희 이야기 하나하나씩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항영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